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 알트코인의 하락 중에서도 유독 남들보다 더욱 하락했던 코인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본론에 앞서서 정말 중요한 얘기, 제가 퀴즈를 하나 먼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물론 어렵지만 과거에 코인 투자가 정말 어려웠던 이유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뭐 현재에도 뭐 거래소가 해킹을 당했다더라, 뭐 고래가 팔았다더라, 또는 뭐 테더의 준비금이 부족하다더라. 정말 수만 가지 하락의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힘들었던 거 하나만 꼽으라면요. 지난 15년간 비트코인의 적은 국가였다. 전 세계 국가입니다. 이것보다 더 센 하락의 이유를 찾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과거에 비트코인으로 투자를 했던 분들이 얼마나 용감했던 소수였는지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거에 뭐 어떻게 잘못했다는 차치하더라도요. 자, 6월 23일에 나온 따끈따끈한 기사를 소개를 해드리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코인을 ETF로 도입했을 경우 득보다 실이 많다. 실이 많으니까 도입을 해선 안 된다가 이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좀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보고서를 통해서 올해 미국, 홍콩, 영국, 뭐 등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을 했었지만 그리고 뭐 캐나다다 호주다 더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ETF를 도입했을 때 실이 크다, 득보다 실이 많으니까 안 해야 된다가 이 보고서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그래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 보통 하고 싶은 말을 뒤에 하고요. 마음에 없는 말을 앞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ETF의 장점을 그렇게 이제 제가 볼 땐 마지못해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자, ETF 허용됐을 때 장점, 투자자가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금융회사가 이익 얻는다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요. 이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ETF를 허용했을 때 제도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럼 ETF 허용 안 하면 투자자 보호 안 할 건가요? 이건 조금 말이 안 되죠. 게다가 7월 19일자로 시행될 법 이름이요.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한다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ETF 유무와 상관없이 투자자는 보호를 해야 될 텐데 이걸 장점이라고 했다는 거 참 마지못해 넣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자, 일단 이 보고서가 그런 본론입니다. 정말 하고 싶은 말. 단점을 드는데요. 자, 코인 가격이 올랐을 때 상당한 자본이 가상자산 시장으로 이동해서 자원 분배의 비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한국의 주식 부동산도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데 지금 돈을 넣어서 비효율적, 쓸데없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비효율성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썼지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코인 부동산을 지켜라. 왜냐? 한국 금융을 부흥시키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코인의 가격이 내려가면 금융시장 유동성과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약화시키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감소시켜서 뭐 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 뭐 이거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마도 이 이봄이 연구위원이 쓰신 것 같은데요.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그리고 가격 변동성이 큰 현재 시점에서 이것도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시점이 변동성이 컸을까요? 아니면 과거의 변동성이 더 컸을까요? 당연히 과격이 어마무시하게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현재 뭐 변동성에 놀랐나 봅니다. 그리고 이 가상자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미국과 홍콩과 영국과 캐나다, 호주는 ETF를 수용을 한 건지 조금 의문이 들고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참 충격적인데 우리 같은 국민들에게 가상자산이 만약 ETF 도입이 되면요. 이거 검증된 자산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서 이게 조금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금융연구원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이봄이라는 연구위원이 쓴 걸 제가 한번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많으니까 제목만 가져왔는데요. 요 가장 위에 거가 지금 이 기사에 나온 보고서 내용이고요. 이 보고서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은요. 자, 우리나라 주식 걱정, 우리나라 펀드 걱정, 우리나라 부동산 걱정, 우리나라 펀드, 우리나라 부동산, 우리나라 주식과 부동산과 펀드를 살리기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코인이 들어와서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구나. 이거 한번 좀 차단해야겠다. 이런 물론 금융기관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조금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됩니다. 그러면 이 보고서나 기사 제목을 그래도 이렇게 써야 되지 않을까? 코인 ETF 지금 주어가 빠졌습니다. 정부한테 득보다 실이 크다.
이렇게 썼으면 조금 이해가 쉽지 않았을까 좀 아쉬운 마음에 일단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코인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이제 본론 갑니다. 안 그래도 지금 흉흉한 분위기예요. 해킹을 당했다면서 폭락하는 알트코인이 있습니다. 아마 뉴스를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아발란체인데요. 6월 22일자로 해서 오늘에만 5,400만 달러의 아발란체가 매도됐다. 그래서 이제 한참 후에 정황이 좀 나왔었는데요. 튀르키예의 거래소에서 해킹을 당한 영향으로 추정된다. 100%는 아니겠지만 해킹 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터키의 최대 거래소 중에 하나인 BTC 터크의 것으로 추정된다. 해킹이 됐기 때문에 해킹된 물량이 이제 팔렸겠죠. 그래서 아발란체가 좀 떨어졌다고 하고요. 근데 이 기사가 나오기 한 2~3시간 전쯤에요. 이미 보안 전문가 잭 XBT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분을 거의 3대 세계에서 가장 탐정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추적하고 트랜잭션을 잘 관찰하는 탑 전문가 중에 한 분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해킹이다 뭐다 나오기도 전에 이분이 이 아발란체를 훔친 분들이 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게이트IO에 아발란체 훔친 걸 입금을 했고 요거를 토르라는 이 탈중앙화 크로스 체인 그 토큰을 통해서 아발란체를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출금했다, 바꿔 먹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추적을 먼저 했던 게 나와 있었는데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이 잭 XBT라는 분이요. 상당히 대단한 분입니다. 예전에 테라루나 사태 때 비자금을 가장 압도적으로 이분 말고는 제대로 추적했던 분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테라루나 사태를 어느 정도 예견도 했었고 비자금을 잘 추적을 하더라. 그리고 북한이 라자루스라는 그룹을 통해서 돈 세탁하고 지갑이 몇 개인지까지 가장 먼저 찾아낸 분입니다. 그리고 알라메다 리서치 FTX의 자회사였죠. 돈 세탁한 정황. 과거 FTX를 또 해커를 했었잖아요. 그 해킹한 정황. 그리고 올해 초에 리플이 또 해킹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수많은 것들을요, 가장 먼저 찾아내고 정확하게 찾아내는 보안 전문가인데요. 하나 아셔야 될 거, 지금 제가 왜 생뚱맞은 얘기를 하냐면요. 굉장히 이 분야가 심오하고 어렵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다는 겁니다. 지금 정부가 내년부터 세금 걷겠다고 했다가 지금 한 발을 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굉장히 만만하게 보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요. 정말 난리, 카오스가 날 거거든요. 국내 거래소만 데이터 내나 해가지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이 탈중앙화 거래소, 해외 거래소조차도 데이터 내나 하는데 줄 곳 하나도 없습니다. 협조가 되지 않으면 안 준다. 이거 탈중앙화 거래소에 스테이킹을 하고 출금을 하고 입금을 하고 예금을 하고 대출을 하고 NFT를 사고 이거를 조사할 방법이 없다. 이런 잭 XBT라는 이런 전문가가 아니면요. 세금 제대로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개미 같은 국내 거래소 쓰는 분들만 이제 내겠죠. 고래들은 다 피할 방법이 있더라. 그래서 세금을 제대로 거두려면요. 이런 분들을 만들기 위해 육성을 해야 됩니다. 세금 제대로 거두려면 한 5년에서 10년은 저는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는 이런 분들을 영입을 해서 키워나가지 않는 이상 엄청난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다. 제가 이거는 지나가는 김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또 하나 아발란체도 있었지만 올해 초에 리플 역시 해킹이 됐었다고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이때만 해도 해킹이 됐다고 하나 리플이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의 못 샀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 올해 1월 말이었던 것 같네요. 이 크리스 라슨이라는 공동 설립자의 사실 개인 계정, XRP 개인 계정이 해킹이 됐었습니다. 지갑이 해킹됐어서 이 리플 CEO가 나와서 이거 리플 자체의 해킹이 아니다. 누군가의 개인 월렛을 해킹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었고요. 또 2월 초에만 하더라도 이제 누가 이걸 해킹을 했는지 좀 나타나는데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이 크더라. 요거 XRP의 고위 임원들이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딱 언급을 하진 않았지만요. 리플에 승인된 원래 2개가 이번 해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참고로 하면요. 하드 월렛, 그러니까 온체인, 온라인으로 연결이 되지 않은 거는 해킹 당할 가능성이 적으나 온체인에 연결이 돼 있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해킹 당할 가능성이 높다. 하물며 우리 핸드폰에도 비밀번호 이렇게 메모장에 넣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인터넷에 논다든지 컴퓨터에 저장된 거 다 해킹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굉장히 많다. 내 관리 소홀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 때요. 블록체인 이 자체는요. 해킹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그럼 해킹이 자꾸 뉴스에 나오는 건 무엇이냐? 보통 거래소에서 많이 나오죠. 거래소에서도 핫 월렛에 보관한 물량들이 해킹을 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쪽에서는 해킹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도 콜드 월렛에 뭐 70%든 80%든 이상 보관을 해라. 그게 그래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콜드 월렛에 있는 것으로 이제 뭐 혹시라도 해킹을 당하면 보상을 해주면 되겠죠. 또는 브릿지에서 해킹되더라. 예를 들면 이더리움에서 트론으로 바꿀 때, XRP로 바꿀 때 그 사이에 있는 브릿지, 다리에서 해킹이 되더라. 거기가 취약하거든요. 또는 개인 월렛, 아까 말씀드렸죠. 그 하드 월렛이 아니라 온체인에 뭐 연결이 된 메타마스크 같은 거, 그런 거 관리를, 재정을 관리를 소홀했을 때 해킹이 나타나더라. 뭐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왜 자꾸 코인만 해킹 당하느냐? 요거 사기 아니냐? 위험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코인만 해킹, 뭐 쉽게 말하면 도둑질이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지금 6년여간 한국에서만 금융권에서 무려 1,800억 원의 돈이 횡령, 도둑질을 당했다는 거죠. 올해만 보더라도 매달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 최근에 우리은행에서도 100억 원어치 이렇게 횡령했던 거 아마 소식 접하셨을 텐데요. 이 얘기인 즉슨 시스템의 뭐 제도권이라고 해봤자 시스템으로는 예방을 절대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횡령 규모를 살펴보면요. 우리가 그렇게 신뢰를 하고 맡겼던 은행에서가 85%, 무려 1,800억 중에 1,500억 원이 은행에서 해킹당했다. 다음으로 저축은행, 뭐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에서 횡령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금감원장이 굉장히 화가 났었잖아요. 지금 이게 6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막질 못한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은행 횡령이 벌어졌으니까 본점의 최대치로 책임 물을 것이다. 뭐 CEO를 뭐 문책을 하든지 뭐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 윤리적으로 호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가 뭐 탐욕으로 인해서 뭐 경영 실적 나빠지면 결국 또 세금으로 이렇게 살려주겠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 탄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한번 가보면요. 자, 가치는 그대로인 상황인데 이런 해킹이나 도둑질로 하락을 하면 이때는 뭐 매수를 해야 될까, 매도를 해야 될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아발란체의 가치가 가격이 올랐을 때, 예를 들면 뭐 작년 한 11월쯤 됐을 것 같네요. 막 9만 원 하고 올라갔었잖아요. 그때는 아발란체의 가치가 높았었고, 이 가격이 떨어지면 요거 안 쓰이고 앞으로 있었던 거 다 무효가 되고 그렇게 될까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 경우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 경우는요, 최근에 아발란체를 좀 샀었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게 저의 믿음의 코인이어서 뭐 모아가고 있었고요. 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탐욕을 내서 샀었다. 그 이유를 좀 쭉 소개를 해드릴 텐데, 자, 5월 22일 이제 트럼프 대선 캠프에서 암호화폐 후원금 수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별로 뭐 시원찮은 이런 코인으로 후원을 받진 않겠죠.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솔라나, USDC, 리플, 도지코인, 카르다노, 시바이누, 아발란체까지 여기에 대한 돈으로 코인으로 후원을 받았다. 적어도 당분간 대통령의 후원을 받고 있는 코인이기 때문에 뭐 단기간에 사라지거나 그럴 일은 발생하기 어렵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또 자산 토크나 최근에 굉장히 핫한 뭐 이슈였잖아요. 그리고 블랙락의 기획한 이제 미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은데 5월 13일자로 해서 한 거래소에서 RWA 인덱스 이제 테마를 추종하는 코인을 만들었다. 테마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인덱스의 구성 코인으로서 뭐 수만 가지 이제 RWA를 한다는 코인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큰 아발란체가 가장 먼저 나왔던 걸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었죠. 지금 가격이 떨어지니까 흔들흔들 하시겠지만 자, JP모건이요. 이미 아발란체와 RWA 테스트를 완료를 작년 11월에 했었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위즈덤 트리 등 3개의 은행과 이거 한번 블록체인 위에 펀드를 올려볼까? 그래서 펀드의 가입과 상환 등을 이제 테스트를 이미 완료를 했었다. 그리고 역시 아발란체와 시티은행이
자, 사모펀드 그리고 부동산을 토큰화해서 올리는 실험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시티은행과 피델리티가 외환 거래 그리고 금리까지도 뭐 이렇게 주고받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떨어졌지만 지금 자산 토큰화에 대한 실험은 계속 진행 중이다.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아발란체가 게임에 특화된 이 플랫폼은 아닙니다. 게임에 특화된 건 뭐 이뮤테이블 X나 뭐 로닌이나 뭐 이런 뭐 슈퍼버스나 이런 게 되겠죠. 그러나 이 아발란체는 역시 게임 쪽에서도 많은 채택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슈라프넬이라는 뭐 좋은 게임이 지금 런칭이 됐었고 넥슨에서도 선택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게임에 웹3를 더하게 되면 가스비가 발생하고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자, 아발란체는 일단 고성능, 일단 빨라야겠죠. 그것은 기본인데다가 이 에버그린 서브넷이라는 거 예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 쉽게 말하면 기업의 맞춤형 서비스다. 기업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팔아준다는 거죠. 굉장히 편리하다.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가스비를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고 KYC 인증 까다로우면 이거 우리 들어가기 싫잖아요. 근데 게임이 이 게임 들어가고 저 게임 들어가는데 쉽게 KYC 인증을 해주고 역시 예측 가능한 트래픽 설계 등으로 많은 게임 업계에서도 지금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썸네일에서도 아마 보셨겠지만 아발란체 코인은요. 비트코인에 이어서 테라루나의 준비금으로 22년 4월에 선택을 받았던 코인입니다. 지금도 테라 이 재단에서 아발란체 코인, 뭐 비트코인과 함께 많이 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라나 코인, 지금은 뭐 이제 가격이 워낙 올랐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회의적인 시선이 없어졌지만 작년 뭐 불과 뭐 1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아무도 성공할 거라 예상을 못했었죠. 작년 11월 기사인데요. FTX에서 많이 투자를 했었다. 그러니까 테라루나는 아발란체를 샀었고요. FTX는 솔라나를 많이 샀었죠. 근데 FTX가 많이 들고 있으니까 뭐 매도할 것이다, 매도할 것이다. 수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뭐 작년 11월이긴 하지만 한 달 새 두 배가 뭡니까? 작년 기준으로 뭐 10배, 11배, 12배까지 올라왔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들 사기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기꾼들이 샀다고 해서 그들이 산 코인 자체가 사기일까? 그거는 냉정하게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업계의 베테랑들이 말이 아닌 선택을 실제로 행동을 한 거잖아요. 이 코인을 산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사기일까 아닐까? 여기에 대한 판단을 좀 본인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더 떨어지면 나는 더 살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는 뭐 정보를 소개를 드리는 거지 없던 믿음을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계속 뭐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최근의 하락이 내가 정말 믿음을 갖고 있는 코인에 탐욕을 부리기에 너무나도 좋은 최고의 시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락하고 있을 때 도대체 어떻게 사느냐? 나 돈이 없다. 정말 수없이 많이 말씀드렸지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런 질문이 나온다는 거는요. 정말 코인 투자를 굉장히 쉽게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은 뭐랑 똑같은 얘기냐면요. 나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어? 나 어떻게 하면 의사 될 수 있어? 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수 있어? 이 얘기와 정말 똑같습니다. 의사가 되는 건 어렵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죠. 근데 하락할 때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공포에 매수를 하고 탐욕에 팔 수 있을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정말 크게 하락할 때 어디선가 현금이 나타나서 믿음에 큰 돈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공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그리고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없기 때문에 투잡을 뛰고 뭐 안 먹고 놀러 안 가고 하면서 아낀 돈 그것에서 불구하고 이제 또 더 없다. 그러면 아낀 자산을 팔게 되면 뭐 예금, 적금, 뭐 부동산 이거를 팔아서 코인을 산다는 건 정말 제정신으로 할 수가 없을 만큼 엄청난 공부량이 뒷받침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또 하나 트레이딩 이런 시절이니까 뭐 하락을 하고 하니까 뭐 단타를 쳐야 되나 하락을 이 트레이딩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요. 부동산으로조차 트레이더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분들
22년도에요. 다 사라졌던 걸 제 눈으로 경험했습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하려고 좀 많은 책들을 봤었는데요. 책을 보다가 이 부동산은 이 레버리지 이게 기본이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너무 이거 좀 위험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책을 봤었고 그분이 우연찮게 유튜브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조금 위험한데 하고 22년, 23년도에 제가 그분의 유튜브 채널을 가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영상이 끊겼더라고요. 부동산조차도요,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하면 망할 수 있다. 하물며 주식이나 코인은 얼마나 어려운 시장이냐면요. 코인의 전문가들, 유튜버들, 지금 뭐 예전에 있었는데 지금 사라진 분들, 아마도 다 뭔가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다. 그만큼 트레이딩은 굉장히 어렵다는 걸 좀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결론에 왔는데요. 엄마, 우리 가족은 어떻게 부자가 됐어? 조금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가볍게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그림이 있죠. 엄마, 2030년입니다. 우리 가족은 왜 부자야?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아빠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으니까 얘기를 하는데요. 농담처럼 만든 그림이긴 하지만요. 저는 과거의 15년의 통계와 또 4년마다 반복됐던 이 반감기 사이클에 비춰볼 때 미리 준비된 자는 아마도 25년 근처, 그리고 조금 늦게 온 자는 2029년 근처에 이런 일은 저는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막 입문하신 분들도 진정한 폭등과 폭락은 아직 둘 다 오지 않았으므로 인내심 있게 공부하고 훈련을 하셔서 저 스토리 속 주인공이 되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